학교 친구들 막 그런 데 있잖아. 공부를 하나도 안 했었는데 쨍쨍쨍쨍 되는데 시험은 좀더 잘 보는데 절대 그거 액면 믿지 마. 집에서는 밤새고 뭐하고 그런 애들이야 다. 그런 거에 괜히 현혹되고 그러면 안 돼. 알겠니? 그런 친구들 있으면 멀리해. 알겠지? 괜히 그냥 남의 이제 가끔 그런 거에 괜히 막 기죽거나 막 좌절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진도는 저희들이 뭐 시험반이기 때문에 뭐 개념은 관련된 내용에서 필요한 것만 쓰자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 문풀을 주러 갈 거고. 맵을 먼저 볼까? 맵을 보고 그 다음에 고쟁이 좀 필요한 거예요. 들어왔던 거를. 잠깐만.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개발을 하면은 여기는 테마 자체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러 가지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 되게 고차 방정식이라고 했더니 3차 이상을 다 고차라고 하잖아. 그치? 고차 방정식. 그래서 요 근래 이제 모의고사들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한번 모의고사가 여기에 조금 몰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신경 써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세제곱 1짜리 허근에 관한 거지. 우리가 이제 오메가 기억나지? 오메가 그거 관한 거. 그리고 세제곱 마이너스 1짜리 거지. 요거에 관한 테마가 이제 두 번째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연립 방정식이지. 세 번째가 이제 연방이 나오고. 필수적으로 뭐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는 게 바로 연립 방정식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니까 잡스러운 방정식들 다 모아놓은 거지. 대표적인 게 부정 방정식. 그다음에 활용에 관한 활용에 관한.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은 한 4문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기말 때. 그리고 우리 이번 기말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등식이야. 1차하고 2차 부등식 있지? 거기가 가장 비중이 높고 가장 많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남 같은 경우는 경우수를 이미 봤지만 타 학교는 경우수 들어가지 이번에. 그래서 가장 이게 컨디션 관리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경우수가 들어갈 때야. 너도 이제 나중에 확통도 해야 되잖아. 확통이 필수가 되지. 컨디션에서 가장 많이 좌우되는 과목이 확통이라서 그거에 이제 밑거름이 되는 게 경우수란 말이지.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과목이 돼버렸어. 확통은. 그렇기 때문에 경우수가 난이도가 높으면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이번 기말이 컨디션 관리 같은 거 되게 신경 써야 돼. 경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행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문제 수준이 보면은 되게 좀 낮고 다 거의 비슷해 문제가. 그리고 문제 비중도 한 3문제밖에 안 나기 때문에 행렬은 그래도 좀 비중이 좀 적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중요도가 높으니까 좀 신경 써야 되지. 어떻게 되는데 기말까지 합쳐서 이제 우리가 최종 등급을 받잖아. 조금 뭔가 점수가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든 기말 때 만회를 해야 돼. 10번을 볼 거잖아. 중간 기말 3학년 1학기까지 10번 다 잘 볼 수 없잖아. 그거 깨끗할 수도 있어. 그럴 때 근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애들하고. 그래서 고2 때 애들이 수보자들이 엄청 많아. 고2 지금 보잖아. 고2 고3 보면은 점수대가 그냥 극과 극이야. 상위권 따라오는 애들. 상위권 좀 있고 그 다음에 하위권이 엄청 많아. 중위권이 없어. 이렇게 이런 식이야. 수학을 따라오는 애들하고 근데 또 놔버린 애들. 중간이 없다는 얘기지. 1학년은 그래도 그런 게 좀 덜한데 2학년만 돼도 그런 현상이 되게 심해져. 그렇기 때문에 잘 나야 돼. 기말 지금 한 번 봤다고 막 그럴 필요 없어. 주눅 들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따라잡으면 되는 거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한번 볼 건데 처음에 이제 고차 방정식 등장해. 그러면 일단 고차 방정식은 3차 이상의 방정식인데 당연히 방정식을 풀려면 뭐가 돼야 되니? 인수분해가 잘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앞에서 배운 거란 말이지. 그러면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인수 정리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거지. 뭐 성남에 이번에 문제가 나왔지만은 이런 거네. bx 제곱에 cx 플러스 d 얘를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상수항의 약수를 찔러 넣는다.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하잖아. 엄밀히 얘기하면 틀렸지? 최고차 계수가 1이라면 상수항의 약수를 찔러 넣지만 얘가 만약에 1이 아니면 누굴 찔러 넣어야 돼? 그렇지?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의 a분의 b지. a가 1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돼. 이거의 약수를 찔러 넣어야지. 만약에 여기가 a가 2야. b가 만약에 1이야. 그럼 누굴 집어넣어 생각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생각해줘야지. 그렇지?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얘들아. 그러면 3, 4차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쉬운 문제는 그냥 바로 좀 숙제로 한번 넘겨보고 3번 한번 먼저 볼까? 3번 봅시다. 3번 강공 문제. 4차 방정식이야. 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답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선 3번 같은 경우는 이 방정식이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있잖아. 그렇지 않니? 지금 보면은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2 이거는 우리 중간분산 범위지? 얘 넘어오면 빼기 63 우선 이렇게 만들어야지.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 상태니까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해줘야 돼. 인수분해했던 방식은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게 묶었잖아요. 치환하려고. 그래서 요거 먼저 정리해 주시면 x제곱에 7x 더하기 10.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시면 x제곱에 7x 12 마이너스 63. 그럼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치환했지? 같은 분이 보였어 드디어? 뭐 얘를 치환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통째로 치환해야 되지. 뭐 통째로 치환하면 얘가 a가 되면 얘는 a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치환할 수 있겠어. 그러면 정리하면 a 제곱에 2a에 마이너스 63이지. 그럼 7구 63이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면은 a 더하기 9 그다음에 a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x를 다시 집어넣어 주면 x 제곱에 7x 더하기 9에다가 아니다. 얘를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19. 그 다음에 x 제곱에 7x 플러스 3대기 내가 요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됐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드디어 완성했어. 그러면 4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니? 무조건 되겠지? 3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3개고 n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n개야. 그럼 4차 방정식의 근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허근 판별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돼 있어. 얘 판별식 합시다. b제곱 하면은 49 b제곱 마이너스 4 요거 하면은 얼마니? 계산 굳이 할 필요 없지. 음수가 확실하잖아. 음수가 확실하지. 4 요거 하면 76이잖아. 그러니까 음수 나오겠지? 허근 여기서 나오겠지. 허근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알았어. 그러면 지금 문제는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 알파 베타가 어디서 나오네요?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19지. 요걸 이용해서 곱셈 모식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 그래서 문제는 제곱이니까 이놈의 제곱 49에 2배에 19 빼주시면 되지. 14개. 아, 11. 그 다음에 그다음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 보시면 3차 방정식이야. 얘도 뭐 자주 나왔던 문제지. 4번 가볼게. 3차 방정식 얘가 있대. 지금 첫 번째 새끼 문제가 뭐냐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2차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랑 좋은 게 있잖아. 한 방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거. 판별식이 있는데 3차 같은 경우는 너희도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구동해봤니? 3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어. 심지어 n차 방정식도 있어. 3차 방정식 근해 공식만 하더라도 우리가 암기하기 좀 부담될 정도. 두 줄이야. 상당히 길어. 근데 우리가 암기하고 있지 않지? 3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지만 지금 근을 판별하는 거거든.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갖는데 그럼 이 문제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항상 2차 같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근은 반드시 구할 수 있게 나온다고. 봐봐. 그러면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x 제곱 있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2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k지. 하나의 근을 우리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인수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수를 할 건데 일러스트 나오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인수정리에서 x 마이너스 1을 수가 있다. 그다음 여기 x 제곱 될 거죠. 상수항 맞춰야지. 상수항 여기 플러스 k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2차로 마무리잖아. 2차가 누가 나와야 돼? 얘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2x 되니 정리하시고 그러면 하나의 근을 찾았지. 누구는 1 하나 있을 거고 그럼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가지려면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해볼게. 내가 요 놈을 gx랑 이렇게 붙여볼게. 얘를 gx라고 하면은
하나의 근은 우리가 이미 하나 찾았어. 1이라는 근은 이미 나와 있어. 그러면 요 gx 이퀄 0이라고 하는 얘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니? 얘가 1은 이미 나왔잖아. 그러면 1은 되면 안 돼. 1이 아닌 서로 다른 조실근 아니니 1은 나오면 안 돼. 1이 되면 중복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x가 1이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봅시다. x가 1이 추가적으로 근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 1 넣었을 때 0 나오면은 그게 근인 거지. 1 집어넣어볼까? 1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2에다가 k. 얘가 만약에 0이 되면은 1이 근이 되는 건데 지금 뭐냐면 k가 얼마나 되는데 그 순간이? k가 1이지. 그러니까 k가 1이 되면은 1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면 x가 1이 아니다. 걔는 k가 누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k가 1이 되면은 x가 1을 그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k는 1은 아니면서 서로 다른 주제이니까 판별식으로 마무리.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지. 얘가 어떻게 돼?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도 들어가면 되죠. k가 1보다 작아야 돼. 다행히도 지금 요 범위 안에 1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내고 싶은 문제는 2번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학교에서 친절하게 지금 일부러 이렇게 단결 문제가 나온 거지. 만약에 다이렉트로 2번을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이게. 1번은 이렇게 쪼갰잖아. 학생들이 모를까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물어봐 준 거야. 원래는 이거 2번을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도 있어. 2번을 다이렉트로 물어봐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봐봐. 세시근이 어떤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다 이랬어. 그치? 그럴 때 이 k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야. 직각삼각형. 그럼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가 성립이 돼야 되지. 그런데 지금 봅시다. 하나의 근은 1인 거 알고 있고 지금 요거의 두 근, gx 이퀄 0의 두 근은 두 근을 알파가 베타는 거야. 알파가 베타가 작다고 한번 해봐. 그럼 이제 세 개의 근은 1하고 알파하고 베타인데 얘가 더 크다고 했어 알파보다는. 그러면은 제일 긴 변이 중요하잖아. 빈변이 누가 될 건지. 후보는 누구냐면 1 아니면 베타 두 개가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는 빈변이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빈변이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빈변이 누가 되는 경우 베타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내가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빈변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삼각형은 이런 식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뭐가 성립되냐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1 여기 성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gx 이퀄 0의 두 근 요놈의 두 근이 바로 알파 베타니까 근계수 관계 써보면 합은 2고 알파 베타는 얼마? k지. 이걸 이용해서 k 값 볼 수 있지.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관계시가 나왔으니까 이거의 제곱 4에 2k지. 그게 바로 제곱이지. 요게 1이 나왔대. 그럼 여기서 k 값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3 나오지. 얘는 합격이니? 아니 저 탈락이잖아. 지금 k 범위 분해했잖아 우리가. k 범위 분해했지. 얘는 1번 조건에 여기서 탈락이지. 1번 작아야 되니까. 그럼 답은 여기서 나오겠네. 빈변이 베타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베타가 될 거고 여기가 1이고 알파 뭐 이런 식이야. 그럼 여기서는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1 피타고라스에서 여기 성립이 되네. 맞지? 넓게 정리해 주시면 합차.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베타 더하기 알파 1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거 값을 알고 있어. 요거 2인 거 알고 있잖아. 얘만 찾으면 되지 않나?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씌우고 그렇지? 원래 뿔만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내가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했으니까 양수가 되겠지.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이거의 제곱에서 4에서 누굴 빼면 4알파 베타 4k지. 되니?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가 이게 바로 요놈인데 걔가 얼마 나오는데 요게 2분의 1 나와주시면 되겠어. 여기 2를 빼낼까? 2를 빼내면 1 마이너스 k지. 이런 식으로. 따라서 9의 1 마이너스 k가 4분의 1
그럼 이게 뭐가 되면 되니? 16분의 1이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k가 16분의 1이 되니까 k는 뭐니? 16분의 15 이런 식으로 답해주는 거지. 내신 문제가 이 정도야. 네. 그런 다음에 그 5번은 그냥 숙제로 한번 넘겨볼게. 5번은 전개도가 나와 있는 얘를 입체적으로 만든대. 그럼 우리가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부피는 가로세로 높이지? 가로세로 높이잖아. 그러니까 3차식이 나와. 3차 방정식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거 숙제 넘기고 6번 봅시다. 6번도 뭐 기본 문제로 많이 나왔던 거지. 6번 보시면 3차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i야. 그럼 한 단어 동그라미 쳐야 되잖아. 누구 동그라미 쳐? 실수 아니니? 실수? 개수가 실수면 반드시 뭘 갖는다? 편협을 갖는다. 맞지? 그치? 아무 때나 편협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랬어. 개수가 실수 조건이 붙어야지만 편협을 가지니까 우리가 이거에 앞서서 3차 방정식 근계성에 한번 얘기해. 배념한테 다 배웠을 텐데 요거의 세근의 알파벳을 안 말하고 하잖아. 세근을 알파 감말하고 하면 첫 번째가 등장하는 세근의 합이지. 세근의 합, 즉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하지? 그 다음에 부분곱이지. 두 개끼리 곱한 거 그거의 합이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를 a분의 c가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근 곱이지. 세근의 곱은 알파 베타 감마인데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지. 뭐 다루고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 증명 이건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거고 이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의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증명 간단해 얘들아.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여기 나왔어. 여기 나오려면은 최종 미수분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최고치 한계수는 a가 돼야 되니까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x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미수분해가 완성돼야지만 알파 베타 감마 나오는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얘를 전개하면 얘가 돼야 돼. 맞잖아. 요 전개 우리 곱셈 공식이야. 이 전개하면 이렇게 한방 전개 x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그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 x 그다음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 됐니? 이게 전개하면 요놈이야. 그래서 요 a가 이제 분배가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개수 비교해주면 바로 나오지. 그렇지 않니? 여기서 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거는 개수 비교합니다. 그럼 여기 뭐가 돼?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지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는 증명은 가볍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3차 방정식 근계수관계 이렇게 되고 4차 방정식부터는 근계수관계가 교육과정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2차 때도 얘기했지만 규칙이 있어. 3차 방정식 그 3개잖아. 세근의 합은 항상 뭐부터 마이너스 요런 그래놓 이렇게 잡는 거야. 얘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n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니? ax의 n제곱 빼고 b의 x의 n 마이너스 쭉 나갈 거 아니야. 이게 n차 방정식인데 근 몇 개? n개잖아. n개. n차 방정식이니까 근 n개일 건데 그 근 n개의 합은 어떻게 돼? 똑같아.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렇지? 2차부터 우리가 시작하잖아. 항상 그래서 2차에서부터 시작했지만 항상 출발은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n차 방정식의 근 n개들의 합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똑같아 구조가. 특히 4차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알고 있으면 좀 수월하게 푸시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봐봐. 이거 베이스로 깔고 6번 가봅시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i야. 그럼 다른 한근 3 마이너스 i라고 얘기할 수 있니? 있지. 그 이유는 실수니까 개수가. 그렇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보시면 요 6번이 근계수 관계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7x제곱에 ax 플러스 b 3차 방정식
그럼 요 계수 A하고 B가 실수라고 있으니까 다른 한거는 뭐였다? 3 마이너스 I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근이 있겠지. 3차 방정식이니까 몰라. 그냥 알파로 잡는 거지. 그치? 잡을 수 있지? 그런 다음에 미지수가 없는 애가 있잖아. 세근의 합이지. 우리가 첫 번째 세근의 합을 이용해서 알파를 구하겠다. 그럼 세 개를 더해 주시면 6 더하기 알파. 얘가 마이너스 요로 보내면 얘가 7 나오겠지. 알파로 1 나와. 그래서 우선 세근을 먼저 확보했고 찾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시다. 그럼 A하고 B를 찾을 거야 이제. 두근 곱. 얘하고 두 개끼리 곱이야. 요거 곱합시다. 혈의수잖아. 혈의수.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얼마? 10. 요거 곱해볼게. 3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요런 곱하면 3 플러스 I.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그럼 없어지니까 16. 16 나오지? 걔는 뭐가 돼야 돼? 이것보다 이거잖아. 그래서 A 구했고 마지막으로 세근곱을 세 개를 곱했어. 세 개를 곱하면 10이 되겠지. 세 개 곱하면 10이지. 10은 뭐다? 마이너스 B가 되겠어. B는 마이너스 10. 그렇지. 이건 기본적인 문제야. 최근에 이게 부쩍 나온 게 있어. 거의 이게 내신은 최근 뭐 유행하는 스타일에 되게 민감하거든. 우리가 최근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의 문제는 조금 있다가 나올 그 보기 차식을 하는 건데 7번, 8번 이런 건 다 숙제로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고 10번을 가볼게요. 수행 문제 10번 봅시다. 10번은 좀 의미가 있지. 10번 볼게. 그 작년 수행 문제인데 봐봐. 3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베이스로 깔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야. 그러면 그 얘기는 실근 두 개에다가 허근이 하나 나올 수 있니?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10번 보시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의 5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a 빼기 6이지 6x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가 2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씩이지. 실근이 다른 게 두 개가 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베이스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허근이 하나만 존재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 한번 해봐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동그라미 단어가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실수 A라는 단어가 보이니? 실수 A 이거 보이니? 이게 뭐야? A가 실수야? A가 실수면 요 개수들이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거야? 개수가 실수지? 개수가 실수면 뭐를 반드시 가져야 돼? 혈렉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I야. 그럼 다른 한으로 세트로 얘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야. 개수가 실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허근이 하나만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애초에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허근이 아예 없거나 허근이 있으려면 두 개 있거나 한 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야? 셋 다 실근인데 하나가 중복된다 이 얘기지. 해석이 되겠어? 허근은 하나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허근 절대 한 개가 못 나와. 개수가 실수라면은 쌍으로 나와야 돼. 안 0개거나 2개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다.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는 세 개가 다 실근인데 두 개가 중복된다 이 얘기야. 그렇지? 해석됐어? 그럼 봐봐. 그럼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좀 되겠지? 누구 넣었을 때 이거 나오니? 플러스 안 나오니? 1 빼기 5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그렇지? 1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선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양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될 것이고 상수항 얘가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a의 플러스 2. 그 다음에 2차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야 되겠지. 우선 인수분해를 먼저 하시고
지금 문제가 서로 다른 시그널이 두 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중근이 하나 있어야 돼. 그럼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근이 하나 나왔어. 여기 근 누구라는 x 이퀄 1은 이미 근이지. 그 다음에 요거 내가 얘를 이름을 gx라고 이름 붙여볼게. x 이퀄 1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gx 이퀄 0 여기에서 당연히 근 몇 개 나오겠어? 추가적으로 두 개 나오겠지. 그러면 중복된 글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케이스가 몇 가지 있을까? 두 가지가 가능하지. 그치? 겹치는 애가 1이 되는 경우 그 경우가 있을 거고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에서 1 아닌 다른 글 예를 들어서 2 같은 거 걔가 이제 중분 형태로 나와주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x 이퀄 1이지 얘가 이제 중분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2 자체 x 이퀄 1이 중분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gx 이퀄 0 얘가 이제 독자적인 중분을 갖는 경우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결하겠지. 그럼 봐봐. 첫 번째 x 이퀄 1이 중분이 돼. 그럼 여기서 x 이퀄 1이라는 애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0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1 빼기 4에다가 빼기 a 플러스 2 얘가 0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지. 그때 a 값이 얼마 나오냐면 a가 얼마 나오니? 9 나오지. a 값 나왔지? 이때 a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분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3배씩 해야 되겠지. 중분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3배씩.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해보니까 플러스 a 빼기 2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a 값을 두 개 구해주면 되겠어. 10번은 중요한 문제지. 대신 아주 요번에 많이 나오는 문제. 당연히 이걸 이해해야 돼.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허브는 한 개가 절대 안 나와. 해석을 하면은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세 근이 모두 다 실근인데 그 중에 반드시 하나 겹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눈여겨 봐야 될 문제들이 바로 뭐냐면 요즘 최근은 보기 차식에 관한 게 아주 핫해. 그래서 12번 가볼까. 그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이거야. 가장 기본이 되는 12번 문제. 성공 문제. 12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기 차식에 관한 문제. 올해 시험도 여기서 하나 봤는데 분명히 괜찮은데. 보기 차식. 우리가 보기 차식의 인수분해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했고, 보기 차식은 뭐였지? 차수가 짝수로 나가는 거지. 2, 4, 6, 8 이렇게 나가는 거. 걔를 보기 차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 인수분해는 공부했었지, 얘들아. 그치?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제 이런 거 봐. 12번 문제. 보기 차식이 그냥 판단이지. 요거에 관한 게 최근에 모의사 초점이 여기 맞춰져 있어. 그러면 x 제곱에 마이너스 ax 제곱이 플러스 3이야. 얘가 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이야.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거 의미는 x 자리에 들어갈 놈이 근인 거지. 요 x 자리에 어떤 숫자가 딱 들어갔을 때 딴하고 0이 나오는 그게 바로 근이 되는 건데, 지금 보기 차식 봅시다. 지금 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치환을 했었지. 치환을 해가지고 x 제곱이라는 애를 하나의 입장 t로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t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고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원래 4차였던 방정식 2차 바뀌었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판별식으로 마무리하면 될까? 치환을 하면 항상 이게 문제가 좀 재해석돼야 돼. 지금 x제곱을 내가 t로 봤어. 그러면 얘가 t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뀔 건데 서로 다른, 이때는 t 값이 얘들아 뭐가 돼야 돼? 서로 다른 서로 다른 4개의 식을 갖고 싶어 x가. 그러면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식을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양의 식은 봐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요 t값이 얘들아 음수가 나올 수 있니? t값이 예를 들어서 t값이 이렇게 마3 나왔어. t값이 마3이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해봐. 그럼 얘가 마3이잖아. 얘가 마3이면은 x가 뭐가 돼? i가 등장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그러면 i가 등장하니까 허글이 등장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음수가 나오면 안 돼. t값은 절대 음수가 나오면 안 돼. 그러면 t값이 0이 될 수가 있니? 0은 실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t가 0이 되면 x가 0밖에 안 돼. 중분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x는 중분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씩은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반드시 얘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t값은 반드시 예를 들어서 2 뭐 이런 식으로. t값이 2가 나오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뿔마 루트 2. 2개 나오잖아. 양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환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식을 가지면 된다는 거지.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테마가 바뀌는 거야.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실근의 구호라는 그 테마가 있었단 말이야. 2차 방정식에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이 모두 양수래.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니? 2차 방정식 두 분이 모두 양수래. 어떻게 얘기했어? 세 가지 공통하지 않았니? 첫 번째로 한 변씩. 두 군이 모두 양수야. 음과 양, 음수, 양수를 구별하려면 반드시 실수가 돼야 되잖아. 아니, 3i. 얘가 양수다. 맞아, 틀려? 틀리다고 했잖아. 호수는 대소표 가운데 0보다 큰 이상은 판단이 안 된다고. 음량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음량을 따지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우선 기본적으로 실근이 돼야 돼.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판별식 해볼게. 판별식 해보면은 비정은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 32니까 얘가 서로 다른이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지? 두 군이 모두 양수야? 그럼 합을 했잖아. 둘의 합도 양수, 곱도 양수, 요걸로 나오고 했지. 세 가지. 그러면 두 군의 합은 뭐냐면 마이너스 요런 데 넣으니까 A가 돼. A는 양수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곱은 요런 데 넣으니까 3이지? 얘네 이미 만족하고 있네. 얘네 신경 쓸 거고.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제. 얘 인수분해하면은 1, 2, 3이잖아. 뿔마 1, 2, 3. 찢어지는 법이 있어야 돼.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제 2차 분식 다 이제 한 반대잖아. A 플러스 1, 2, 3. 이거보다 크다. 찢어지는 거지. 그래서 수지선상에 연립분식 풀어주시면 여기 마이너스 1, 2, 3. 여기 플러스 1, 2, 3. 그리고 찢어지는 범위 하고 A가 양수래. A 0, 0 있지. 0보다 크다 이거야. 연립부동식이니까 천장이 많은데 천장이 제일 많은 데가 정답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수렴의 범위를 뭐래? A는 누구보다 2, 루트 3보다 크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야. 요거 나온 김에 비슷한 문제 한번 더 볼게요. 25번으로 좀 넘어볼까? (25번)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게 작년 문제인데 이거를 풀 수 있으면 완전히 조금 다 이해했어. 25번 도전해 봅시다.
올해 가장 예상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요 4차 보기차식에 관한 거야. 이따가 우리가 이제 그 원본 문제 한번 보겠지만 25번은 거의 변형한 문제인데 봐봐. 25번 볼게. 우리가 이제 조금 연습할 때는 조금 이렇게 어차피 뭐 1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은 좀 다 심한 문제들이잖아. 그걸 위주로 좀 하는 이유가 조금 어려운 걸 연습을 해야 이제 실전에서 이제 더 쉽더라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안 돼. 너무 쉬운 문제만 연습하면은 실전에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25번 같은 거는 당연히 오래 좀 시키는 문제 유형이니까 좀 유심히 봐줘야 되고. 4차 방정식 있으면 x제곱 보기차식 이제 5a에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6을 한번 보고 여기 a제곱에 a 빼기 6 이렇게 되지. 우선 1분의 5를 완성하면 a 더하기 3이고 여기 마이너스 2까지. 그럼 요거 인수분해를 하면은 여기 6은 2하고 3이잖아. 그러니까 2하고 3이라는 인수가 있는 건데 지금 합이 얘가 나오고 곱이 얘가 나오는 조합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개수를 좀 보시면 상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2, 3, 6, 여기에 이렇게 붙게 되겠다. 2라는 애가 얘한테 달라붙고 3이라는 애가 얘한테 달라붙으면 딱 상수가 없어지는 구조가 나오지? 그치 않니? 이수분해한테 봐봐. 다시 한번 봐봐. 합이 얘가 돼야 되고 곱이 얘가 되는 조합을 짤 거잖아. 딱 보니까 상수항이 없잖아. 상수항이 없으면 2는 누구한테? 얘랑 붙어야 되지. 얘랑. 3은 얘랑 붙어야지만 마이너스 6이 나와서 상수가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여기 이수분해를 해보면 x제곱에 2가 얘랑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a에 빼기 6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제곱 3은 1로 붙어야 되지.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우선은 뭐 이수분해가 우선 1차적으로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수분해부터 막히면 좀 문제가 곤란하지. 이거 되니? 다시 한번 봐봐. 보기차식이고 지금 어차피 뭐 x제곱을 t로 봐가지고 치환해도 되는데 지금 어차피 합이 얘고 곱이 얘가 되는 조합을 짤 건데 상수가 없잖아 지금. 2하고 3이라는 인수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럼 얘가 얘랑 달라붙어 여기 6이 만들어지고 얘는 얘랑 만들어지 마이너스 6이 만들어서 합쳐서 0 나오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짠 거야. 그럼 봐봐. 이 4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니까 x의 제곱이 2a 플러스 6이 되고 이걸 만족하거나 x의 제곱이 3a에 마이너스 6 얘를 만족하는 게 근이겠지. 맞아? 이걸 만족하는 게 여기서 2개 나올 것이고 여기서 2개 나올 거 아니야. 합쳐서 4개 나올 건데 지금 문제 뭐라고 했지? 문제한대로 그런다. 얘가 실근하고 허근을 모두 간다 했어. 얘가 실근도 있으면서 허근도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쉬운 예로 얘가 양수면 얘가 뭐가 된다면 음수가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x제곱이 얘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여기서 i가 등장하잖아. 허수 2개 나올 것이고 그런 식으로. 혹은 요 경우 아니면 뒤집힌 경우지. 이 두 가지 경우 가능하잖아. 맞잖아. 그러면 봐봐. 첫 번째 경우 봅시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많아. 얘부터 해볼까? 뒤에 경우부터 해볼까? 첫 번째 경우는 2a 플러스 6이 얘가 음수가 되면서 동시에 뭐냐면 3a 마이너스 6이 양수가 되는 요 케이스 그거 생각해볼게요. 요 경우라면 이때는 뭐냐면 a가 누구보다 a가 마삼보다 크다 이런 내용이고 a가 여기서는 a가 누구보다 2보다 크다 이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가능하니 안 하니? a가 마삼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2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얘는 탈락이야. 두 번에 하나는 얘기지. 그래서 요 경우가 두 번째 경우에서 답이다. 두 번째 경우 즉 뭐냐면 2a 플러스 6 얘가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a 빼기 6이 음수가 돼야 되는구나. 당연히 여기 등호 들어가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요게 0이 되면은 돼 안 돼? 안 돼. 양수가 아니잖아. 충분히 0이 나와버리지. 안 돼. 등호 빼야 되니? 그러면 여기서 a 범위가 나오는데 a는 마삼보다는 크면서 a는 마삼보다는 크면서 누구보다는 2보다는 작다. 이 범위 나오는 거 어떻게 되니?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이게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봐. 이런 것도 검토 안 하면 당연히 감정을 당하는. 내가 이번에 수도
두 번씩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우리가 해봤던 거 나왔는데 내가 그때 차수 그거 모순되는 거 반드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전교에서 맞은 애가 몇 명 없던데 그거를 어떻게 하여간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 위주로 선생님들 내게 돼 있어 그지? 봐봐 이거 논증 잘해야 돼? 얘는 당연히 안 돼.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A 범위가 튀어나와. 그럼 이제 문제를 봐. 원본 문제 모의고사 문제와 다르게 그 여기 학교쌤은 지금 뭐냐면 0이 아닌 정수근을 갖도록 하면 정수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0이 아닌 정수인 해를 갖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0이 아닌 0 아닌 정수인 근이지. 정수는 실수잖아. 실근이지 실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우리가 이제 요경우라고 우리가 요경우 아닌 걸로 확정했지. 요경 아니고 요경우잖아. 2a 플러스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럼 0 아닌 정수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0 아닌 정수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정수근은 당연히 뭐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실근이 돼야 되잖아. 정수면 당연히 실수 아니니. 그렇지? 그러니까 우선 여기를 쳐다봐야 되고 여기를 쳐다봐야지. 실근은 얘는 음수잖아. 일단 현재 음수의 상태야. 여기서는 정수근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아이가 등장하면 되잖아.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애야. 표정이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지금 미수분의 여기까지 됐고, 그렇지. 이 4차 방정의 근은 뭐다? 얘를 만족하거나 얘를 만족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실근과 허근이 동시에 공존한대. 그러면 허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아이가 있다는 얘기니까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음수가 나와야 돼. 얘가 음수, 얘가 양수거나 혹은 뒤집힌 형태거나. 그럼 첫 번째 뭐 있냐면 요 경우를 해봤어?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는 경우. 이때는 범위 자체가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존재할 수 없지. 버리고. 그럼 요 경우를 하는 거지.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 그래서 A의 범위는 우선 1차적으로 확정을 했어. A는 요 사이에 있는 애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 추가적인 조건이 뭐냐면 근이 실근 중에서 유독 0 아닌 정수를 가져야 돼. 그럼 내가 읽어볼게. x제곱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x제곱은 2a 플러스 6.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근이 나오겠지. 실근이 나올 건데 여기서 x는 뭐가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붙일 거 아니야. 2a 플러스 6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정수근을 가지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되니? 루트를 벗고 튀어나와줘야지. 그래 정수가 되잖아. 즉 얘가 뭐가 될 때? 제곱수가 되면 돼. 이거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a 플러스 6 얘가 요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제곱수가 되는 거 골라주시면 답이지. A 누구가 되나니? A 마이너스 2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되면 A가 마이너스 1 되면 제곱수 되지? 하나밖에 없네. 답이 나왔네. A는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원본 문제 한번 들어볼까? 그렇지? 원본 문제는 물론 고생이 있지만 우리 그 기출맵에 밴드에 내가 넣어서 밴드 봅시다. 오늘 할 것 중에서 63번 한번 볼게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공부하기 때문에 쉬엄쉬엄 할 거야. 그래서 한 시간에 좀 쉬는 시간 주고 한 시간에 쉬는 시간 주니까 거기 63번 문제 보이니? 기출맵에 63번 거기 문제 번호 옆에다가 고쟁이 534번 적어놔. 고쟁이 534번 집에서 숙제로 고쟁이 534번을 반드시 해라. 그게 풀린 문제. 63번 내가 해볼게. 얘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야. 고차방정식에서 모의고사 문제가 등장한 적이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희소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요 관련 테마에 지금 모든 기출이 다 작년에 대동단결에서 나왔단 말이지.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보기 사실 4차 방정식이야. x 제곱 마이너스 2배 k 마이너스 1 x 제곱 그 다음에 k의 제곱에 마이너스 2k의 마이너스 15지. 보기 차식의 4차 방정식이 나왔어. 얘가 실근하고 허근을 모두 가는데 그럼 여기서는 얘들아 실근 허근 방금 했던 문제랑 비슷하지? 그렇지. 실근 허근 비슷하잖아? 얘가 실근도 갖고 동시에 허근도 갖는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럼 우선은
그 방금 했던 문제처럼 요걸 좀 우선 인수분해를 해봐. 그럼 얘를 우선 정리해보면 K-5에다가 K 더하기 3 이렇게 되지. 우선 상수항을 내가 우선 곱꼴로 바꿨어. 맞지? 그럼 합이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1이 나와야 되지. 둘 다 음수 씌워주시면 되네. 그러니까 우선 인수분해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5 이동하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K 빼기 3 인수분해가 우선 돼야 되겠지. 그럼 방금 했던 문제랑 상당히 유사해. 그래서 이 4차 방정식 근이라고 하는 거는 x제곱이 K 빼기 5 얘를 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x제곱이 K 더하기 3 그치? 여기서 근 2개 나올 것이고 여기서 2개 나올 것이고 합쳐서 몇 개? 4개 나오지. 됐니? 그런데 얘가 지금 실근하고 허근이 동시에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느 하나는 음수란 얘기잖아. 허근이 존재하려면 아이가 있어야 되잖아. 아이가 나오려면 제곱 하나가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럼 둘 중에서 얘는 앞에 문제하고 좀 차이가 있어. 앞에 문제하고 차이가 있지. 얘는 누가 음수야? 얘는 뻔하지. 앞에 거하고 차이가 있어. 얘는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얘는 확실한 거 아니니? 누가 더 작은 애야? 얘가 더 작은 애야. 얘는 K에서 500고 얘는 K 3을 더했어. 얘가 당연히 더 작은 애잖아.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무슨 얘기야. 그러면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 조금 조심합시다.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얘는 되지. 실이잖아. 서로 다르란 말이 없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중복된 0이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 얘는 등호 들어가는 거 되겠어? 이해되니? 섬세하게. 그럼 봐. 지금 요거 해석해서 실근 같고 허근을 동시에 갖는다. 그러면 작은 애 얘가 음수가 돼야 되고 얘는 서로 다른 양말이 없잖아. 그냥 실근돼 있으니까 얘는 0이 돼도 돼. 그래서 K 범위가 나왔어. 자, 그러면 합쳐주면 K가 5보다 작으면서 마3보다는 이거나 작으면서 5보다는 작다. 이러한 범위가 되어나오지.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선 이걸 내야 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문제 들어볼게. 여기 지금 보시면 K가 1이면 됐어. K가 1이면 모든 근의 곱이 됐어. 모든 근의 곱이 마이너스 16이다. 이겠지. 그러면 뭐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봐봐. K가 1이래. 여기다 1 집어넣어봐. 얘들아. 1 집어넣으면은 X의 제곱에다가 마4 여기서는 X의 제곱에 K 1 집어넣어봐. 4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서 근 누구 나와? X는 뿔마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나오지. 여기서는 근 누구 나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고 이렇게 토탈 4개 나왔어. 이것들의 곱을 구하래. 이 4개 곱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뭐 근을 구할 필요도 없이 근계수하게 써도 되지? 넘어가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는 이거의 두근의 곱 얼마니? 두근의 곱은 이런 분의 놈이잖아. 4.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여기 두근의 곱은 뭐가 돼? 마사가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만 돼. 이렇게 4개의 근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2차의 근계수하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4차의 근계수하게 써도 돼. 그렇지. 근데 그거는 뭐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하여간 뭐가 되든 기억은 참이지. 기억은 참. 1번 봅시다.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5이면 허근의 곱은 5이다 이랬어. 그럼 실근은 어디서 나오니? 실근은 여기서 나오겠지. 얘는 너무 작은 애니까 허근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실근의 곱을 한번 보여볼게.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5면 됐어. 그러니까 실근은 어디서 나올 거냐면 x의 제곱. 여기서 물론 뭐 구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근계수하게 쓰게 되는 거지. 실근은 분명히 여기서 나올 거야. 이거의 두근의 곱 뭐가 돼? 2차 방정식의 근계수한 게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에 K 더하기 얘가 두근의 곱 아니니? 아니 굳이 뭐 이걸 넘겨서 뿔만 붙여가지고 곱하지 마시고 2차 방정식 근계수는 배웠잖아. 여기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요 놈이야. 얘인데
얘인데 지금 문제가 곱이 마이너스 5가 나왔대.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왔대. 그럼 K가 얼마나 얘기니? K가 2야 얘기지? 그러면 니은번은 K가 2일 때 허근의 곱이 5냐 하는 거 봤어. 허근의 곱은. 허근은 어디서 나와? 얘잖아. 그럼 얘도 굳이 뭐 근을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넘기면 K 빼기 5는 0. 여기서의 두근의 곱은 2차 방정식. 이런 거는 이놈이니까 두근의 곱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의 K 빼기 5. 이게 바로 두근의 곱이지? 맞지? 이게 바로 두근의 곱이야. 근데 K가 2, 3에 이것도 2만 쑥 집어넣으시면 안 나오겠지? 그럼 곱은 얼마 나와? 3 나오지. 니은번 틀렸네. 그럼 디귿번 가볼게.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K 값들의 합. 정수인 근. 정수는 당연히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돼? 실근. 맞잖아. 방금 했던 거잖아 이거. 이거 문제. 그지? 그러니까 실근이니까 어딜 쳐다봐야 돼? 얘를 쳐다봐야 되지. 얘는 지금 호근이잖아. 우수인이니까 실근이 여기서 나와. 그러면 디귿번 정말 디귿번을 보시면 디귿번 보시면 실근은 당연히 여기서 나오니까 x는 근을 한번 실수 적으면 플마의 루트에다가 k 더하기 3. 이게 바로 실근이 될 건데 얘가 유독 뭐가 됐으면 좋겠다. 정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방금 했던 것처럼 얘가 뭐가 되면 된다? 제곱수가 되면 된다. 됐지? 그럼 우리가 k 범위 찾았잖아요. 요 범위에서 제곱수가 되는 거 한번 들어볼까? k가 뭐가 되면 돼? 그래서 마삼 가능하지. 마삼이 되면 0 되니까 제곱수 가능하지. 다음 누구도 가능하지? K가 1 되면 1이 되면은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면 1 되면 가능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가능하지. 그치? 저 범위 내에 있는 애 중에서 제곱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애 여기 3개 가능하지? K가 다 하고 있어. 지금 문제는 요것들의 합을 구해봐. 합이 지금 마삼이다. 틀렸지? 정답 몇 번? 1번 되겠지? 맞출 수 있겠니? 나오면? 물론 아주 그대로 나오진 않아. 뭐 이렇게 이와 이거처럼 조금씩 막 변형해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기본 줄기는 안 간다는 거야. 그 어디 적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잠깐만 합시다. 조금씩. 오늘은 워밍업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 오늘은 뭐야 복습 시험이었잖아.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복습 시험이 들어가거든. 오늘 했던 여러 가지 방정식에 기출 문제들을 또 해볼 테니까. 잘 쉬었다 합시다.